신테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테틱 프레임워크 중에 어떤 라임 모델은 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라임 모델은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의과대학생들이 어떤 클럭십, 임상실습 상황에서 근무 현장에서 기대되는 학생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기대 수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1999년 개발된 이 프레임워크는 리포터, 인터프리터, 매니저, 에듀케이터의 네 가지 통합된 역할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리포터라는 것은 임상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게 모아서 보고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고, 인터프리터는 환자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임상에서 어떤 파인딩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어떤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지식술기 태도를 보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매니저는 역시나 어떤 오너십을 갖는 것인데, 뭐에 대한 오너십이냐면 진단과 치료 계획을 짜는 것에 대한, 특히 환자에 잘 맞춰서 짜는 것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에듀케이터는 자기 자신과 타인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자, 스스로 문제가 있을 때 교정하고 향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라임 프레임워크는 페이션트 케어라는 관점에서 어떤 것들이 다뤄지는지, 어떤 것들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어떤 보캐뷸러리로서 제시되었는데, 이때 강조하는 것은 많은 의사소통과 합의가 언어적인 이슈라는 부분입니다. 신테틱 터미놀로지는 일반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어떤 제네릭한 일반적인 어떤 추상적인 용어는 상대적으로 덜 사용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익스퍼트나 어드보켓 같이 캔메드 프레임워크에 있는 이러한 용어는 어떤 과제나 역할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임에서의 리포터도 어떤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신테틱 프레임워크의 예시입니다. 반면 아날리틱 프레임워크는 논리적으로는 그 단어 자체로 충분한 어떤 그런 표현이고, 반면 신테틱 프로포지션은 그 단어 자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른 어떤 월드,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신테틱 프레임워크와 아날리틱 프레임워크를 비교할 때, 신테틱 프레임워크는 EPA와 같이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시츄에이션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날리틱 프레임워크에서 나온 어떤 것들은 시츄에이션에 인디펜던트 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어떤 형식적인 거 외에도 신테틱과 아날리틱 프레임워크가 함의하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그런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신테틱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실무에서 유도된 멘탈 모델이 뭔가 이득이, 장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일견 합당한 의견입니다. 임상 정보를 모으고 서로 교환, 소통하고 결론을 내서 인터프리팅, 계획을 짜고 매니징, 이런 것들이 의사가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테틱한 접근법은 페이션트 케어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능력에 대해서 장점을 갖는데, 한 가지는 패턴 레코그니션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복잡한, 어떤 지저분한 파인딩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그러한 능력, 이 두 가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벨롭멘탈 프레임워크입니다. 디벨롭멘탈 프레임워크는 프로그레션, 점진적인 성장, 진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디벨롭멘탈 프레임워크에서 학습자는 점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진로를 향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스테이지나 마일스톤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가 따라다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좀 더 정적인 아웃컴 베이스드 프레임워크와 다른 점입니다. 흔히 많이 인용되는 디벨롭멘탈 프레임워크로는
드레이피스 앤 드레이피스의 5단계 전문성 모델이 있습니다. 이 5단계는 Novice, Advanced Beginner, Competent, Proficient, Expert입니다. 이 모델이 최근에 의학교육 분야에도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벨롭멘탈 모델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가정은 성장 혹은 발달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밟아 나가야 하는 단계나 과정, 스텝이 있다는 그런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텝이 뭔가 프로그레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이 단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는 이런 방식의 어떤 발전,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달적 모델에서 컴피턴스는 보통 하나의 단계로 사용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반드시 마지막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계일 뿐이어서 아까 드레이피스 모델에서 Novice, Advanced Beginner, Competent, Proficient, Expertise로 이렇게 증가하는 여러 5단계 중에 Competent는 한 가지 단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단계인 것도 아니죠. 다만 Competent라는 것은 학습자가 독립하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어떤 일정한 threshold,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야만 학습자는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발달적 모델에서는 교육자들에게 프레임워크나 스캐폴드를 제공합니다. 그 말은 예를 들면 드레이피스의 용어는 의도적으로 제네릭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든 가르치는 사람이든 배우는 사람이든 이 드레이피스 모델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하진 않습니다. 아날리틱 모델이나 신세틱 어프로치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그림이 됐든 세부적인 그림이 됐든 그것을 제공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일스톤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레션을 문서화하는데, 이것은 이제 명확히 경험적인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전문가의 관측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프레임워크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정도의 어떤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진은 몇 가지 용어를 활용해서 의학적 전문성의 발전, 진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예시를 들자면 노비스, 즉 퍼포먼스가 규칙에 기반한 행동을 혹은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노비스부터 어드밴스드 비기너는 분석적 추론과 패턴 레코그니션을 동시에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고, 익스퍼트는 패턴의 한계까지를 인식하는 사람이다 라는 방식으로 어떤 전문성의 향상이라는 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레임워크를 보다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는 하이브리드, 즉 혼합된 성격을 보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풍부한 의료 전문가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합니다. 비록 ACGME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았지만 페이션트 케어라는 역량 도메인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만한 아주 도미넌트한 도메인입니다. 한편 어떤 프로페셔널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캔메즈와 ACGME에 모두 존재하긴 하고, 그래서 모든 다른 역할을 이제 통합한 것이지만 이것에 더해서 뭔가 리플렉션이라는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로 더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ACGME 컴피턴시를 마일스톤으로 트랜슬레이트 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39개의 비헤이비어 행동 수준을 프로페셔널리즘, 인터퍼스널 앤 커뮤니케이션 스킬, 프랙티스 베이스드 러닝 앤 임프루브먼트 앤 시스템 베이스드 프랙티스, 이 4가지에 대해서 만들었다는 것이고, 5단계로 나눠서 의과대학 졸업 시점에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 레지던트를 마칠 때 혹은 전문의 기간 동안에와 같이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역량 도메인을 이제 마일스톤과 조합하는 것이 명확히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역량 도메인이라는 것은 아날리틱 프레임워크이고 마일스톤은 디벨롭멘탈 프레임워크인데 이 두 가지를 하이브리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을 라임 안에서 해보면 6개월에는 리포터 정도를, 12달이 지났을 때는 인터프리터 수준을, 18개월까지는 매니저 수준을, 24개월 이후에는 에듀케이터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일종의 마일스톤 개념으로서 라임을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트레이니가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그래서 이를 위하여 클럭십이나 프로그램 디렉터는 발달적으로 적절한 목표에 대해서 학습자에게 잘 설명해주고 학습자와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을 위해서는 최종 골도 필요하고 아웃컴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 트레이닝 단계에 맞춘 그 단계에서 적절하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실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로 6번째 챕터를 시작합니다. 프로그램과 클럭십 디렉터는 어떤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프레임워크에 이제 능숙하고 그걸 잘 알아야 되고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역 차원에서의 발달적 단계는 라임임과 같은 어떤 신테틱 프레임워크의 높은 수준에서 요구되는 쪽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 레벨을 리포터, 인터프리터, 매니저, 에듀케이터로 놓고 이것을 디멘전 오브 노울리지로 KSA 혹은 노울리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각 단계를 매칭시켜 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지식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각 라임 단계에 맞춰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니가 독립적인 진료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할 때, 또는 면허를 줘도 괜찮을지를 결정할 때, 이때 반드시 아웃컴을 기반을 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분석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적용되어야 하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 목표를 평가하면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역량, 컴피턴시를 이루는 서브 컴피턴시들이 있을 때 이것 각각을 달성하였는지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해서 모두 다 달성했을 때 면허를 줄 수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신테틱 어프로치를 사용한다면 이때의 초점은 근무 현장에서 실제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펑션하는가,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펑션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 교육의 목적이 아주 장기간 동안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때는 디벨롭먼탈 프레임워크가 조금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관찰과 피드백을 설계해서 단순히 총괄적인 판단, 즉 패스를 줄 건가 말 건가, 혹은 라이센스, 면허를 줄 건가 말 건가와 같은 총괄적인 판단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과 개선, 향상을 위해서 관찰과 피드백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비보 어세스먼트 접근법은 이것을 실제 환자의 돌봄의 맥락에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트레이니에 대한 관찰을 독립적인 프랙티스의 스트럭처 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이때 환자 페이션트 케어에 그거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트레이니를 관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있고 이 환자를 트레이니가 환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텐데 이것을 제3자가 관찰하고 있고, 이 관찰이 트레이니가 환자에 대해서 하는 어떤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관찰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트레이니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게 있더라도 트레이니에 대한 인트러스트먼트나
unsupervised practice에 대해 아주 디펜더블한 결정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 하나의 정답 혹은 최선의 프레임워크를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정기적으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프레임워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의사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약하자면 프레임워크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에게 스캐폴드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학습, 평가, 그리고 성찰에 관한 스캐폴드를 제공해 줍니다. 프레임워크는 아날리틱, 디벨롭멘탈, 그리고 종종 하이브리드한 성격을 갖고 있고 프레임워크마다 얼마나 사용하기 쉽고 적용하기 쉬운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부차적인 프레임워크의 영향이라면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프레임워크는 반드시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임워크는 타당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이미 가이드 68번에서 다루는 러너 어세스먼트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테틱, 아날리틱, 디벨롭먼탈, 하이브리드 프레임워크 등이 있는데 다양한 프레임워크의 종류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